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리호가 13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기 시작했죠.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13기의 위성이 전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번째 발사, 세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저 로켓 안에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로켓 동체를 감싸고 연료 탱크를 지지하고 페어링을 떠받칩니다. 철보다 14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입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탄성률 295기가파스칼. 이게 없으면 누리호는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발사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세 곳뿐이었습니다. 일본 토레이, 미국 헥셀, 그리고 한국 효성.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50년 동안 미국과 일본뿐이었던 거죠. 일본 토레이는 1971년부터 50년 넘게 이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동체의 50%가 토레이 탄소 섬유입니다. 에어버스 A350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도 중국의 J-20도 토레이 제품을 씁니다. 토레이가 공급을 끊으면 전 세계 항공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독과점 시장이었죠. 한국의 효성은 2022년 10월, 14년에 걸쳐서 이 벽을 뚫었습니다. 2008년 프로젝트 시작해서 2013년 전주 공장 가동, 2017년 T700급 돌파, 2022년 T1000급 개발을 완료했죠. 전 세계 세 번째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중국이 네 번째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양그룹이 T1000급 생산 라인 1호기를 가동했습니다. 연 200톤 규모지만 목표는 연간 1000톤입니다. 인장 강도 6600메가파스칼. 이건 T1000급 기준인 60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언론은 세계 선두 그룹 진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탄소 섬유 가격이 약 15% 하락했습니다. 토레이가 50년 동안 쥐고 있던 수도꼭지가 느슨해진 겁니다. 그런데 효성은 아직 손익분기점 경계선에 있습니다. T1000급 손익분기점은 60%인데 효성의 수율은 50에서 60%입니다. 수율이 60%를 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적자입니다. 1% 차이가 연 100억 원 손실로 이어집니다. 효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토레이는 이미 T1100급을 양산합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효성의 생산 능력은 2028년 목표 24,000톤, 토레이는 현재 64,000톤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50년 동안 세 곳만 만들 수 있었나? 둘째, 효성은 어떻게 뚫었나? 셋째, 이제 효성은 어디로 가나? 탄소 섬유는 등급이 있습니다. T300, T700, T1000, T1100. 숫자가 높을수록 강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T300은 스포츠 용품입니다. 골프채, 낚싯대, 자전거 프레임, 킬로그램당 10,000원 수준입니다. 가볍고 튼튼하면 됩니다. 기술 장벽이 낮습니다. T700은 자동차와 풍력 블레이드입니다. BMW i3의 차체가 T700급입니다. 풍력 터빈 날개도 T700급입니다. 킬로그램당 30,000에서 50,000원, 이 등급부터 기술 장벽이 올라갑니다. 수율이 70에서 80%를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0개 남짓한 회사가 만듭니다. T1000은 전투기, 로켓, 우주선에 들어갑니다. F-35 전투기 동체, 누리호 로켓 페어링, 보잉 787 드림라이너 날개, 킬로그램당 200,000에서 300,000원이죠. T700의 무려 6배입니다. 이 등급부터는 전 세계 세 곳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 토레이, 미국 헥셀, 한국 효성. 2022년까지는 효성을 제외한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세 곳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답은 장비가 아닙니다. 공정 DNA입니다. 탄소 섬유는 4단계로 만듭니다. 1단계, 방사. 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화학물질을 실처럼 뽑아냅니다. 2단계, 안정화. 섭씨 200에서 300도에서 공기 중에 가열합니다. 3단계, 탄소화.
섭씨 1000에서 1500도에서 질소 분위기에서 굽습니다. 탄소 원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날아갑니다. 4단계 표면 처리. 표면에 홈을 파서 수지와 결합력을 높입니다. 문제는 3단계 탄소화입니다. 섭씨 1400도. 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0.2%의 온도 오차가 수율을 60%에서 30%로 떨어뜨립니다. 1400도의 0.2%는 2.8도입니다. 섭씨 2.8도 차이가 수율을 절반으로 깎아냅니다. 그리고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이 사업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T1000급 탄소섬유는 원가의 80%가 재료비와 에너지비이기 때문입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투입한 재료와 에너지가 전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수율 50%면 투입량의 절반이 쓰레기입니다. 매출은 절반인데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토레이는 이 0.2%를 50년 동안 축적했습니다. 1971년부터 2021년까지 18,250일 매일매일 온도를 재고 압력을 조정하고 속도를 미세 조정하고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게 독점의 본질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시행착오의 양입니다. 기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의 데이터는 살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소재 3가지입니다. 탄소섬유는 그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 산업을 멈출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100대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바이오, 그리고 탄소섬유. 탄소섬유가 1순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사일, 로켓, 전투기, 전부 탄소섬유 없이는 못 만듭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탄소섬유는 전략 물자입니다.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한국의 국방산업이 멈춥니다. 소재 주권. 2019년부터 한국이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반도체 주권, 배터리 주권, 탄소섬유 주권. 이건 단순히 국산화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효성의 지난 14년간의 행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 효성이 탄소섬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T300급, 가장 낮은 등급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T300을 못 만들면 T700도 못 만들고 T700을 못 만들면 T1000도 못 만듭니다. 2013년 전주 공장 가동, 연 2000톤 규모였습니다. T300급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의 목표는 T700급이었습니다. 자동차와 풍력 시장, 여기가 돈이 됩니다. 골프채보다 자동차가 크고 자동차보다 풍력이 큽니다. 2017년 T700급 양산 성공. 4년 걸렸습니다. 전주 공장 생산 능력을 연 4,000톤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율이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토레이는 80% 이상인데 효성은 65에서 70%였습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마진을 갉아먹었습니다. T700 수율 70%는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효성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T700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토레이, 미쓰비시, 중국 업체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효성이 살아남으려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T1000급, 우주, 항공, 국방. 여기는 물량이 아니라 성능입니다. 가격도 6배 높습니다. 마진도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 정부 과제로 선정됩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및 상용화, 예산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효성은 여기에 자체 자금 7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총 1000억 원입니다. 회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5년 뒤인 2022년 10월, 효성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품명 H3065, 인장강도 6.4GPa, 탄성률 295GPa, 철 대비 14배 강도, 무게는 4분의 1, 토레이의 T1000H와 거의 동일한 물성입니다.
효성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 세계 세 번째 T1000급 개발 성공. 토레이, 헥셀, 그리고 효성. 국내 언론은 50년 독점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전주 공장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직후 토레이가 움직였습니다. 토레이는 조용히 자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T1100급 제품 라인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T1100G, 인장 강도 7.0GPa 이상. 현재 양산 중.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T1000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미 T1100을 만들고 있다. 토레이는 이미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효성이 T1000을 개발하는 5년 동안 토레이는 T1100을 양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효성은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겁니다. 게다가 토레이는 2014년 보잉과 1조 엔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 계약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동체의 50%가 탄소 섬유입니다. 전부 토레이 제품입니다. 에어버스 A350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도 토레이 탄소 섬유를 씁니다. 토레이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연 64,000톤입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효성의 목표는 2028년 24,000톤, 토레이의 3분의 1입니다. 생산 능력뿐 아니라 레퍼런스 격차도 압도적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대 누리호, 현대차 넥소, 시장 규모가 100배 차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효성은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입니다. 산시성 다퉁시 화양그룹이 T1000급 생산 라인 1호기를 가동했습니다. 연 200톤 규모, 목표는 1000톤입니다. 인장 강도 6600메가파스칼. 이건 T1000급 기준인 60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언론은 세계 선두 그룹 진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화양그룹 회장은 향후 3년 내에 연 1000톤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퉁시 정부는 탄소섬유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10개 업체, 총 투자 5천억 위안, 한화로 약 10조 원입니다. 이제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입니다. 일본 토레이, 미국 헥셀, 한국 효성, 중국 화양.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탄소섬유 가격이 약 15% 하락했습니다. 토레이가 50년 동안 쥐고 있던 수도꼭지가 느슨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성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 깨지면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토레이는 가격과 납기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효성, 화양, 헥셀, 3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리스크도 3개 있습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3가지 리스크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항공 인증입니다. 토레이가 보잉 인증을 받는데 10년 걸렸습니다. 2004년 개발 완료, 2014년 보잉 787 양산 계약, 10년입니다. 효성도 최소 5년에서 10년이 필요합니다. 항공 인증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소재 테스트, 인장시험, 압축시험, 피로시험, 충격시험, 환경시험.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온도를 바꿔가며 수만 번 반복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2단계, 부품 테스트. 소재를 실제 부품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합니다. 날개, 동체, 랜딩 기어. 실제 비행 조건과 동일하게 하중을 가해 테스트하는데 2년 걸립니다. 3단계, 실기 비행. 실제 항공기에 탑재해서 수천 시간 비행합니다. FAA와 EASA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5년 걸립니다. 총 10년입니다. 그 사이 효성은 뭘 할까요? 매출 없이 기다리지만 투자는 계속됩니다. 연구개발비, 인증비용, 공장 유지비, 연간 수백억 원이 나갑니다. 10년이면 수천억 원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뭘 할까요? 저가 물량으로 T700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중국 탄소섬유 생산량은 연 15만 톤입니다. 한국은 1만 톤입니다. 15배 차이입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압도적인 거죠. T700 시장은 풍력과 자동차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성능보다 가격입니다. 중국이 30% 싸게 공급하면 효성은 고객을 빼앗깁니다.
효성의 T700 마진이 압박받을 겁니다. 효성의 딜레마입니다. T1000급 인증을 기다리는 10년 동안 T700급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마진이 줄어듭니다. 연구개발비는 계속 나갑니다. 현금 흐름이 악화됩니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수율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T1000급 수율이 60%를 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적자입니다. 효성이 공개한 수율은 50에서 60%입니다. 즉, 지금은 손익분기점 경계선입니다. 토레이의 T700 수율은 80% 이상입니다. 50년의 차이가 20%포인트입니다. 수율 1% 차이가 연 100억 원 손실로 이어집니다. 효성의 2028년 목표 생산 능력은 24,000톤입니다. 수율 50%면 실제 생산량은 12,000톤입니다. T1000급 판매가는 킬로그램당 20만 원입니다. 매출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원가율을 80%로 가정하겠습니다. 탄소섬유는 원가의 50%가, 원재료비 30%가 에너지비입니다. 고정비는 낮습니다. 원가율 80%면 원가는 1조 9,2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800억 원입니다. 수율이 6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은 14,400톤입니다. 매출은 2조 8,800억 원입니다. 원가는 동일합니다. 투입량이 같으니까요. 원가 1조 9,200억 원, 영업이익은 9,600억 원입니다. 10%포인트 차이가 영업이익을 2배로 만듭니다. 4,800억 원 차이입니다. 수율 1%포인트당 480억 원입니다. 이게 수율의 힘입니다. 토레이는 수율 80%입니다. 효성이 60%에 머물면 토레이와 20%포인트 격차입니다. 20%포인트면 연 9,600억 원 차이입니다. 효성이 4,800억 원 벌 때 토레이는 1조 4,400억 원을 법니다. 같은 설비, 같은 투입량인데 이익이 3배 차이 납니다. 효성은 지금 50에서 60% 구간에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60%를 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적자입니다. 60%를 넘어 70%까지 가야 토레이와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율은 시행착오의 양입니다. 온도 0.2%, 압력 0.1%, 속도 0.5%. 이 미세한 조정을 수천 번 반복해야 수율이 올라갑니다. 토레이가 50년 걸렸습니다. 효성도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손익분기점을 맴돌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가 떠나고 주가가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차입 비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기술 격차입니다. 효성은 T1000급을 만듭니다. 토레이는 이미 T1100급을 양산합니다. T1100은 인장 강도 7GPa 이상입니다. 효성의 6.4보다 10% 높습니다. 용도는 군사용과 우주용입니다. F-35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우주 발사체. 효성이 T1100급을 개발하려면 또 5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토레이는 T1200을 개발할 겁니다. 이게 선발주자의 이점입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추격자는 영원히 한 단계 뒤처집니다. 토레이의 연구개발비는 연 800억 엔입니다. 한화로 약 8천억 원입니다. 효성의 전체 연구개발비가 연 2천억 원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토레이는 탄소섬유에만 800억 엔을 씁니다. 효성은 타이어, 스판덱스, 중공업까지 전부 합쳐서 2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토레이는 레퍼런스가 압도적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80%가 토레이 고객입니다. 효성의 레퍼런스는 누리호와 현대차 넥소가 전부입니다. 레퍼런스가 왜 중요할까요? 인증 속도 때문입니다. 보잉이 토레이 쓴다고 하면 에어버스도 쓰고 에어버스가 쓰면 로키드 마틴도 씁니다.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효성이 누리호에 쓴다고 해서 보잉이 쓸까요? 안 씁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니까요. 항공 인증 10년, 수율 60% 함정, 기술 격차 한 단계. 이 세 개를 돌파하지 못하면 효성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기회가 보입니다.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 규모는 20만에서 26만 톤입니다. 2030년 40만 톤 예상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10에서 18%. 고성장 시장이죠.
수량 기준 용도별로 나누면 풍력이 39%, 우주항공 15%, 스포츠 12%, 자동차 7%입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주항공이 30% 이상입니다. 수량은 15%인데 금액은 30%입니다. 가격이 6배나 비싸기 때문이죠. T700은 킬로그램당 3만에서 5만 원입니다. T1000은 20만에서 30만 원입니다. 시장은 작지만 마진이 높습니다. 효성의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물량 시장에서는 중국한테 못 이깁니다. 하지만 고부가 시장에서는 성능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누리호가 여기 해당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 13기 위성 전부 성공. 이게 효성한테는 레퍼런스입니다. 1차 실패, 2차 성공, 3차 성공, 4차 성공. 성공률 75%입니다. 5차, 6차, 7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부 민간 주도인데 정부 주도는 1년에 한 번 발사하는 반면 민간 주도는 1년에 3에서 5번 가능합니다. 레퍼런스가 빠르게 쌓입니다. 레퍼런스가 쌓일수록 인증이 빨라집니다. 효성의 무기는 실전 검증입니다. 중국은 T1000을 만들지만 쏘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화양그룹이 만든 탄소섬유가 로켓에 실려 우주로 간 적이 없었지만 효성은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갔습니다. 소재 주권이라는 말은 2019년 이후 한국이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이건 싼 가격이 아닙니다. 결정권입니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독점 시대에는 토레이가 수도꼭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납기를 늦춰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토레이 공장이 멈췄습니다. 납기가 6개월 지연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2022년 효성이 등장하자 토레이 가격이 15% 떨어졌습니다. 납기도 빨라졌습니다. 수도꼭지가 2개가 됐으니까요. 구매자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토레이가 비싸면 효성에서 삽니다. 토레이가 늦으면 효성에서 삽니다. 협상 테이블의 의자가 바뀐 겁니다. 이게 소재 주권의 진짜 의미입니다. 싼 가격은 구매력이고 이건 협상력입니다. 누리호가 효성 탄소섬유로 성공하는 순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토레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 내려라. 안 그러면 효성 쓴다. 이게 권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수 효과를 보겠습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주 공장 증설, 베트남 공장 신설, 중국 공장 확장, 생산 능력을 연 2만 4천 톤으로 늘립니다. 전주 공장 고용이 500명에서 2,300명으로 늘어납니다. 4.6배입니다. 협력사 포함하면 3,000명 이상입니다. 전주는 인구 65만 명 도시입니다. 3,000명 고용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입니다. 우주 생태계도 확대됩니다. 2020년 한국 우주산업기업은 약 300여 개였습니다. 2025년 67% 증가한 500여 개입니다. 부품, 소프트웨어, 지상국, 발사 서비스,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탄소섬유 하나가 산업 전체를 키웁니다. 이게 소재 주권의 진짜 의미입니다. GDP 숫자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탄소섬유가 있으면 로켓을 만들고, 로켓이 있으면 위성을 쏘고, 위성이 있으면 데이터를 팝니다. 산업이 연결되어 낙수 효과를 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효성의 T1000급은 기술 자립이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더 놓은 겁니다. 토레이가 가격을 올리면 효성으로 갑니다. 리스크는 3개입니다. 항공 인증 10년, 수율 60% 함정, 기술 격차 한 단계. 하지만 기회도 3개입니다. 틈새 고부가 시장, 누리호 레퍼런스, 협상력 회복. 이 채널은 국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